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여자입니다. 신도 아니고 성인 군자도 아닌 한낱 인간이니까 마음이 한결같지 않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와 동서는 그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동서이지만 제가 막 결혼을 했을 당시 도련님의 여자친구였던 동서는 비혼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도련님과 연애를 한 지는 13년이 되었는데 결혼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저희 시어머니랑 비혼주의인 도련님 여자친구랑 그렇게 또 친하더라고요. 저희 도련님이랑 여자친구는 사귄 지 13년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도련님 여자친구가 알고 지낸 지는 10년이 되었대요. 그에 비해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저보다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시어머니와 훨씬 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그 비혼주의인 여자친구를 훨씬 더 가깝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 아이 너는 어쩜 이렇게 센스가 좋니? 내가 이 향수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사왔어? 비싼 건데. 하여간 이래서 내가 널 이뻐하잖아. 아유, 어머님도 제가 벌써 10년째 어머님을 알고 지냈는데 향수 취향 하나 모르겠어요? 이 정도야 당연하죠.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역시 자기는 센스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이래서 자기를 좋아한다니까.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만났지. 자기는 이건 기본이지. 그래도 칭찬해줘서 고마워. 어머니한테도 칭찬받고 자기한테도 칭찬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시댁에 가보면 셋이 자주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니지만 시댁에 자주 와서 며느리 역할을 했고요. 그런 도련님의 여자친구를 저보다 더 예뻐라 하는 시어머니가 제 눈에는 좀 희한해 보이기는 했죠. 그래서 한 번은 도련님한테 여쭤본 적도 있었어요. 도련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해 보세요. 저 그게 여자친구인 아가씨랑은 왜 결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서로 합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거의 며느리나 다름이 없이 생활하고 계신데 굳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합의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비혼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워낙에 강경해서 결혼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비혼주의라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뭐 결혼은 안 했지만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랑도 워낙 잘 지내고 그러니까 꼭 결혼하는 게 중요한가 싶긴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가족적인 분위기를 좋아해서 지금처럼 지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도련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희한하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결혼을 안 하고도 이렇게까지 며느리처럼 지내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하지만 뭐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상이 다 다르니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희한해 보여도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지내든 어떻든 간에 저한테만 피해를 안 주면 되는데 시어머니랑 도련님 그리고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저를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련님의 여자친구처럼 시어머니 앞에서 알랑방귀를 끼지 않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무엇이든 무조건 시어머니 편만 들고 시어머니 마음에 들 만한 말만 했거든요. 하루는 제가 우리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부부 동반 모임에 가려고 한 날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도착해 보니 그날 또 도련님의 여자친구도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기가 찼어요. 누가 보면 본인이 형님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어머, 형님은 참 눈치도 없으시다. 우리 어머님 오늘 허리 아프셔서 한의원 가서 약침 맞고 오셨는데 며느리가 되어서 그것도 모르고 애를 맡겨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도 아닌데 이렇게 시댁 가서 어머님 병간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어머니를 보살필 생각은 안 하시고 애 맡기고 홀랑 놀러 다닐 생각이나 하시네.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내 진짜 며느리보다 며느리도 아닌 네가 나를 더 생각하는구나. 너라도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말이라도 힘이 난다, 힘이 나. 어머님, 오늘 어머님께서 침 먹고 오시고 허리 많이 아프신 줄 알았다면 우리 윤서 맡기러 오지 않았을 텐데. 죄송해요. 오늘 아침까지도 어머님께서 별다른 말씀 없으셔서 전 어머님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으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지금 당장 아기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어머님이 말도 못하시고 속으로 끙끙거리시는 것 같길래 왔죠. 제가 그걸 딱 간파하고 이렇게 버선발로 온 거라고요. 하긴 언니는 결혼한 지 고작 3년밖에 안 되었지만 저는 10년 동안이나 어머님을 봐왔으니까 누가 어머님을 더 잘 알겠어요? 나겠지. 그치, 어머님? 얘 둘째야, 아서라 아서.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어. 그러다 너도 혈압 올라서 큰일 나. 일단 첫째는 왔으니까 애는 두고 가라. 대신 일찍 와. 예, 어머니 감사해요. 염치 없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언니, 윤서는 제가 잘 돌보고 있을게요. 제가 와서 오늘 언니 운 좋은 줄 아세요? 둘이서 저를 가운데 세워놓고 무슨 폐류나 취급을 하는데 나이 34살 먹고 너무 민망하고 죄인이 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귀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게 느껴질 지경이었죠. 저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애를 맡겼어요. 그리고 남편과 부부 동반 모임 장소로 가는데 문득 궁금한 거예요. 여보, 저렇게 며느리도 아니면서 며느리 노릇을 다 하고 지내는 여자가 왜 비혼주의자라며 결혼을 안 하고 있을까? 나는 진짜 의아해. 심지어 나한테 핀잔까지 준다니까. 내가 너무 궁금해서 도련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거든. 그런데 도련님 여자친구가 왜 그렇게까지 비혼주의를 외치는지는 알 수가 없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글쎄, 뭔가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나는 잘 모르겠어. 뭐 둘이 좋다고 하면 그걸로 된 거겠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면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에이, 이럴 거면 그냥 결혼을 하지. 아니면 시댁에 와서 그렇게 며느리 행세를 하면 안 되지. 나한테 이렇게 밉살 맞게 말할 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더라고요. 사실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만 저를 꾸짖고 민망하게 만드니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듣더라도 어머니한테 듣는 거지. 왜 본인한테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시어머니의 태도에도 화가 났어요. 전 그래서 다음에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리 오래 알던 사이라고 해도 도련님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한테 마치 큰 죄라도 짓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그 정도로 뭘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요, 어머니한테 자주 와서 식사도 차려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손녀도 데리고 오고 하는데 제가 왜 도련님 여자친구한테 그런 말을 자꾸 들어야 하고 어머니는 거기 동조를 하세요. 솔직히 영 섭섭해요. 왜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면서 잘 지내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자 시어머니는 조금 짜증을 내기는 해도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을 듣고 나자 두 사람의 사이를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소리는 말어. 걔는 나한테 며느리 역할을 10년 동안이나 다 했다.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며느리나 다름없어. 걔 이제까지 나한테 매달 꼬박꼬박 용돈도 보내고 결혼만 안 한 거지. 아이도 낳을 계획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뻣뻣한 너랑 다르게 애교도 잘 부리고 내 입장도 잘 이해해주니 내가 안 예뻐하게 생겼냐? 그러니까 넌 그냥 그러려니 해.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희한했어요. 그러면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결혼은 절대 안 할 것이지만
시어머니에게 용돈마저 매달 보내고 아이를 낳을 계획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결혼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관계인데 결혼은 절대 안 한다면서 결혼 생활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 어머니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와서 그러는 게 괜찮으신 거예요? 도련님이랑 결혼은 안 하고 와서 가족적인 분위기만 취하겠다는 건데 너무 제멋대로인 것 같아요. 아유 됐어 넌 몰라도 돼. 진짜 며느리보다 더 나은 며느리도 있는 거야. 내가 나한테 잘하는 애를 예뻐하겠다는데 네가 왜 왈가불가를 하니? 괜히 질투하지 말고 그만해라. 시어머니는 저와 이런 화제로 대화하는 것을 많이 귀찮아하셨어요. 어쨌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자 제 입장에서는 더 기이한 관계로 보였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니 더 이상 끼어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 싸매고 고민해봤자 저만 손해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차피 시어머니랑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제가 고민을 하든 말든 저를 자꾸 괴롭힐 테니까 고민을 멈추고 스트레스라도 덜 받아야 했죠. 그런데 제가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했는데도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저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쑥국을 끓여놓고 왔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도련님 여자친구가 와서 그 국을 다 싱크대에 보란 듯이 쏟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머, 왜 그래요? 왜 멀쩡한 국을 쏟아? 그거 시어머니가 좋아하셔서 끓여둔 거야. 바로 어제 끓인 건데. 아, 언니. 제가 먹어보니까 이거 쑥국이 썩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쑥을 좋은 것을 쓰지 않은 건지 쓴맛이 강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버리고 새로 끓여드린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 어차피 네가 끓이든 둘째가 끓이든 똑같은 쑥국인데 뭐 어때? 나는 쑥국 먹기만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둘째가 하게 그냥 둬라. 둘째가 한 게 더 맛있을 것 같다 나는. 시어머니는 쑥국을 맛도 보지 않고 도련님 여자친구가 맛이 없다고 흠을 잡으니 버려도 된다고 한 것이었어요. 하다 이런 시집살이 같은 짓까지 당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한마디 했어요. 저도요, 어머니 생각해서 끓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맛도 안 보고 버리라고 하세요? 제 정성은 신경도 안 쓰인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자기도 그래. 멀쩡한 국을 왜 버려? 내 음식에 흠을 잡고 그렇게까지 해서 어머니 환심을 사고 싶은 거야? 진짜 너무한다. 그래, 열심히 애써. 쟤 좀 봐라. 질투로 아주 눈이 멀었네. 둘째가 너보다 음식 맛있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제가 먹어보니까 네가 끓인 국이 맛이 없다잖아.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좀 있어라. 언니,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야죠. 제가 금방 끓일 테니까 언니도 맛 좀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을 인정하게 되실걸요? 그 여자랑 시어머니가 하도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은 귀담아 듣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저만 바보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기분 나빠해도 두 사람은 저를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 또 골 때리는 건 뭔지 아세요? 도련님 여자친구가 저한테는 이런 짓을 하면서 또 저희 애는요 엄청 이뻐하고 잘 돌봐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더욱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 애를 맡기고 돌아와 보면 도련님 여자친구가 돌봐준 날에는 이러고 있더라고요. 윤서야, 너 정말 예쁘다. 벌써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어쩜 이렇게 똑똑해? 진짜 너 같은 아이 낳으면 나도 좋겠다. 아유, 예뻐. 동생, 나 왔어. 우리 윤서 봐주느라 고생 많았지. 고마워. 언니, 오셨어요? 오늘 우리 윤서 혼자 일어나서 몇 발짝 걸었게요. 무려 7발자국이나 걸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1시간 전에 밥 먹였으니까 저녁은 안 먹여도 될 거예요. 응가는 아직 안 했으니까 자기 전에 한번 쌓일 수도 있고요. 윤서야, 엄마 왔다. 엄마한테 가자. 고마워. 신경 많이 써줬네.
덕분에 외출 잘하고 왔어. 이제 윤서 데리고 갈 테니까 푹 쉬어. 이렇게 도련님 여자친구는 저희 애를 알뜰살뜰 챙겼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못난 말만 하면서 우리 애한테는 마치 천사처럼 딴판을 했거니 저는 더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데다 시댁과는 희한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저는 도련님의 여자친구를 도통 이해할 수 없었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매번 신경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고민을 하게 되는 날들이 많았죠. 그러다 그런 생각들마저 다 까먹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친정엄마의 암이 재발했다는 것이었죠. 저희 친정엄마는 3년 전부터 췌장암을 앓고 계셨어요. 췌장암이 발견되기 어려운 암인데 건강검진에서 발견을 했고 그건 천운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은 쉽게 고칠 수 있는 암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여서 수술로 암세포를 절제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니셨는데 암이 재발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어찌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엄마와 저는 얼싸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지요. 엄마, 삶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수술하고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로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 지연아, 정말 어떡하니? 엄마 어떡해? 너랑 윤석 커가는 거 봐야 하는데 이렇게 먼저 가면 엄마도 너무 아쉬워. 암은 왜 재발을 해서 정말 왜 이렇게 기구하니? 엄마, 치료 계속 받으면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말고 계속 치료받자. 내가 매주 엄마 보러 오고 병원도 같이 갈 테니까. 알겠지? 치료 끝까지 받아. 그렇게 친정엄마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전 매주 엄마를 뵈러 갔어요. 엄마가 병원에 가는 날에도 제가 모시고 병원으로 갔죠.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가릴 때가 아니었어요. 제 몸 조금 힘든 정도야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렇게 엄마의 병수발을 들면서 체력이 좀 떨어졌는데 시댁에 갔더니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얘, 너 요새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냐?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실은 저희 엄마의 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가서 뵙고 병간호하고 있어서요. 마지막 기회가 될까 봐 몸을 사릴 새가 없는데 그래서 좀 피곤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희 친정엄마를 걱정하는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재차 다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네 엄마 췌장암이 전이 됐다고? 전이 되었으면 이제 힘든 거 아니냐? 어머니, 설마 지금 웃고 계신 거예요? 저희 엄마 암이 전이 되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안 되어서 그렇지. 저번에 암 수술하고 잘 사실 줄 알았더니 암이 전이 되었다고 하니까 기가 차서 그래.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가 다시 안 좋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좋아하시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변명처럼 말을 했지만 누가 봐도 진심으로 사돈을 걱정하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태도를 보이니 기분이 너무 무척이나 나빴죠. 어머니가 좀 더 걱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하세요. 저희 엄마 정말 심각하게 아프시니까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하니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일들도 모두 다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결국 1년 뒤에 암 전이로 인해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렇게 빨리 가시는 게 어딨어요. 우리 윤서 잘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해놓고 하늘도 진짜 무심하지. 우리 엄마 벌써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엄마, 여보 이리 와.
나한테 기대서 울어. 장모님, 편한 곳으로 가세요. 그동안 우리 집사람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오열하는 제 곁에서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덕분에 마음을 다 잡고 엄마의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제가 버틸 수 있게 해주었죠. 남편은 항상 제 곁에서 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정말 별로였지만 남편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례식 첫날에 도련님 여자친구가 일찍 온 거예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일찍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놀랐어요. 이번에는 또 얼마나 밉상짓을 할까 덜컥 걱정도 되었는데, 이게 웬걸요? 도련님 여자친구는 절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면서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는 것이었어요. 언니, 어떡해요. 저는 언니네 어머님이 이 정도로 아프셨는지도 몰랐어요. 상심이 많이 크시죠?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당연히 저를 보고 못마땅한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도련님 여자친구는 저를 엄청 위로해 주더라고요.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게 위로를 하니 저도 도리어 눈물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래,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일찍 찾아줄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힘이 된다. 고마워. 아니에요. 소식 듣고 꼭 빨리 와야겠다 싶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간 병간하신 보람도 없이. 어쨌든 언니,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얼른 식사부터 하세요. 상주는 어쨌든 체력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저를 살뜰하게 챙기니 전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그런 저와 같이 울어주면서 장례식 3일 내내 같이 있어주는 것이었어요. 전 그렇게까지 할 줄은 생각을 못해서 좀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죠. 장례식을 챙기느라 솔직히 많이 신경은 못 썼지만 하지만 3일 내내 함께 있는 도련님의 여자친구를 보고 얘가 원래 이런 애였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같은 부류인 줄 알고 지내왔는데 정말 의외였죠. 그리고 역시 사람이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이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의아하고 얄밉기까지 하던 도련님의 여사친구였는데 친정엄마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노력해주니 그간 쌓였던 미움이 좀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엄마의 장례식 마지막 날에 온 시댁 식구들이 결국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조문을 왔는데 영 불편하게 떠들어대는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 제대로 된 위로를 하지도 않더라고요. 도대체 왜 왔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떠들어대던 시어머니가 함께 온 도련님 어깨를 두드리면서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너희 친정엄마 아파트 있었지? 그 집 내일 싹 비워놔라. 내일 너희 동서 혼수품 들어갈 거다. 그동안 돈이 없어서 둘째네 결혼을 못 시켰는데 잘 됐네. 이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어. 알겠지? 제대로 비워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권리로 저희 엄마 집을 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 아파트는 제가 상속받을 예정인데 새로 들어올 예비동서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우, 얘가 또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너는 못 배워서 모르는 것 같은데 상속받는 재산은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부부 공동 소유다. 네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 것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파트 큰애가 지 남동생한테 결혼 선물로 주는 걸로 하려고 한다. 충분히 우리도 권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이게 우리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와서 할 소리냐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정신 연령이 궁금하기까지 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집을 왜 동서들 저 사람한테 주냐니까요? 그에 대한 권한을 왜 어머니가 좌지우지하냐고요. 예,
나는 있잖아. 둘째를 10년 동안 만나면서 진짜로 내 며느리라고 생각했고, 우리 둘째가 나한테 잘해준 걸 생각하면 내가 빚이라도 지어서 집을 해줄 생각이었다. 근데 딱 때마침 너희 엄마 돌아가시면서 집이 생겼지 않니? 이렇게 된 거 너희 엄마 집을 애들 신혼집으로 쓰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해봐라. 둘째 결혼시키려면 집 해줘야 돼서 큰 돈이 필요한데 그럼 온 가족들이 은행에 대출 받아서 돈 마련해야 돼. 니들도 얄짤없이 대출 받아줘야 된다고. 근데 네 엄마 집에 들어가면 돈 안 빌려도 되잖아. 이놈의 시댁은 무슨 공산당이에요? 돈 모자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까지 그걸 같이 부담하냐고요. 내 자식도 아니고 어머니 자식인데 도련님 결혼은 어머니가 시켜야죠. 전 그거 못하고요. 어머니도 죽어도 저희 엄마 집 뺏어갈 생각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게요. 이혼하면 나도 우리 엄마 집 지킬 수 있거든요. 원래 상속은 재산 분할이 안 되거든요. 이혼해서 나는 우리 엄마 집의 권리를 지킬 테니까. 얘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너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그리고 저 영정사진에서 웃고 있는 사돈도 본인 집 우리 둘째네 빌려주는 거 이해하실 거다. 생각해봐라. 그 집 안 빌려주면 본인 딸 시집살이 당할 텐데 그걸 이해 못 해주시겠냐? 그러니까 잔말하지 말고 사돈네 싹 다 비워. 제가 기가 차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기 전에 제 옆에 있던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먼저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였어요. 어머니,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아나무인이세요? 여태껏 제가 다 맞춰드렸더니 제가 정말로 어머니를 좋아하고 있는 줄 아셨어요? 그리고 친엄마가 암으로 떠났는데 모친상을 당한 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더 깜짝 놀랐어요. 도련님 여자친구가 저를 대신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마저도 얼이 빠져서 턱을 떡 벌린 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조문객을 배웅하고 온 남편이 본 것이었어요. 남편은 이 광경을 보자마자 그 즉시 달려와 난리를 쳤어요. 저희 남편은 불의를 보면 잘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어머니, 이게 지금 할 소리예요? 조문을 왔으면 조문하셔야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 부끄러운 짓을 하세요? 예? 그리고 어차피 동생 결혼 못해요. 여기 이 여자분은 결혼할 수가 없다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결혼을 왜 못해 얘네들이? 무슨 소리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시댁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눈이 동그래져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도련님 여자친구와 남편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계속 나왔죠.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도련님과 저마저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한숨을 내쉬고 얼굴을 찡그린 채 말했어요. 여기 있는 채은 씨는요. 예전에 제 군대 후임이었던 녀석이랑 사실혼 관계로 아이를 낳았던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 결혼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기는 해도 아이가 있어도 결혼을 할 수 있잖아. 아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한 거야? 이번에는 제가 두 사람에게 되묻자 갑자기 남편과 도련님 여자친구는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기에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 애를 낳았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럼 왜 결혼을 못하는데? 얘가 우리 둘째 아들이랑 양다리라도 걸쳤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그치니 남편은 주저하다가 도련님 여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된 거 이제 다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죠? 그러자 도련님 여자친구는 대답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결심을 한 듯 이야기를 꺼냈어요.
양다리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를 낳을 때 채은 씨가 고작 18살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 요청도 제대로 못했는데 심지어 낳은 아이가 소아암으로 먼저 떠났어요. 돈도 없고 어리다 보니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서 그 죄책감이 들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군대 선후임 모임에서 오랜만에 그 후임을 만났는데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난 지 10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죄책감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먼저 간 아이에 대한 사연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동거했던 여자 이름을 듣게 됐는데 그게 여기 있는 채은 씨 이름이라서 저도 화들짝 놀랐고 바로 채은 씨한테 확인해 본 거예요. 채은 씨가 비밀로 해달라고 제발 저를 붙들고 빌어서 안쓰러워서 저도 비밀로 해왔던 거고요. 야야 둘째야, 이게 정말이냐? 정말이냐고? 아니지, 이거 다 꾸며낸 이야기지. 아니요, 사실이에요 어머니. 그래요,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결혼도 할 수 있었지만 그때 보낸 아이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려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예뻐했던 이유도 이해가 갔어요. 먼저 떠나보낸 아이가 떠올라서 그랬던 거였겠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과하게 맞춰왔던 것도 그렇게 숨은 사연이 있으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렇게 물고 빨고 예뻐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래? 너 당장 인연이랑 헤어져.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우리가 아주 속고 있었구만. 고얀 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숨기고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귀한 우리 둘째 아들을 너 같은 거한테 보낼 줄 아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당장 헤어져라. 우리는 너희 둘 사이 인정할 수 없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도련님한테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도련님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도련님은 이야기를 들은 뒤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13년을 만난 채은이를 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 놀라기는 했어도 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게다가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채은이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대로 저는 채은이랑 결혼할 거예요.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더 눈을 부라리며 말문이 막혀 있어요. 하지만 도련님은 도련님의 여자친구를 향해 말하더라고요. 채은아,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어. 진작에 이야기했어도 되는 일인데 나한테 미안해서 숨겨왔던 거지? 난 괜찮아. 그게 걱정이었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좋으니까 우리 이제 결혼하자. 그러자 도련님 여자친구는 엉엉 울면서 도련님 앞에 거의 엎드려서 말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워 자기야. 그동안 13년이나 만나면서 제대로 말도 못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제 안심이 되었어. 고마워. 나도 결혼하고 싶어. 우리 같이 잘 살자. 그 광경을 보고 시어머니는 진짜로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져 버렸어요. 모두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닥에 눕히고 팔다리를 막 주물렀는데 10분이 지나도 의식이 없어서 결국엔 119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졸도를 했을 뿐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셨죠. 하지만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뒤 단식 투쟁마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도련님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앓는 소리를 해댔죠. 아이고, 나 죽겠다. 내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끙끙 앓고 있는데
너는 애미 말도 안 듣고 결국 그 배은망덕한 것이랑 결혼을 할 거냐? 어? 아, 이 엄마부터 살려야지.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마시고 이제 식사를 좀 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이러셔도 전 채은이랑 결혼할 거예요. 과거에 아이를 낳은 것이 뭐 그렇게 흠이라고 그러세요. 게다가 그 아이마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가슴이 시퍼렇게 멍든 사람한테 배응망덕하니 뭐니 그러지 마시라고요. 채은이가 그동안 엄마한테 좀 잘했어요? 아, 그렇게 잘했으면 엄마도 채은이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단식 투쟁까지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고 듣기 싫어 이거사. 나는 이 결혼 절대 인정 못해. 너희가 곧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하면 아유 나도 밥 안 먹고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 결혼할 생각하지 마. 도련님이 몇 번이나 시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시어머니는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도련님은 그냥 시어머니를 무시해버리고요. 결혼식으로 올리기로 했죠. 그래서 결혼식장을 잡고 날짜도 다 공지를 했어요. 13년 연애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었죠. 시부모님은 결국 끝까지 결혼식에 안 오겠다고 하셔서 시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올렸지 뭐예요.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시다가 결혼식에도 결석하게 되었으니 좀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결혼식 전날 이제 예비 동서가 된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어요. 결혼식 준비로 바쁜 새 신부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용서를 비니 저 또한 이해해주게 되었죠. 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간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정말 반성해요. 사실 누가 봐도 제가 언니보다 꿀리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저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과거도 있고 언니만큼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어서 어머니랑 같이 작당하고 언니를 괴롭히고 그랬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뒤늦게 드리는 사과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나도 사실 그동안 비혼주의라고 하는 예비동서가 이렇게 며느리 행사하려고 하니까 정말 의아했고 솔직하게 속으로 좀 미워했거든. 근데 동서의 사정 듣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더라.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을 줄은 몰랐어. 그래서 우리 애를 그렇게 예뻐했구나. 그동안은 서로 잘 지내지 못했지만 나도 이전의 일은 잊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지내보자. 잘 부탁해. 그러면서 제가 악수를 건네자 예비동서는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은 정말 얄밉기는 했지만 저도 마음을 크게 써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결혼식이 치러졌고 이제는 정식으로 동서가 되었죠. 그 뒤로 동서는 저에게 껌뻑 죽으면서 저한테 아주 잘했어요. 툭하면 저를 찾아오고는 했죠. 형님, 예전에 형님이 명란젓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동해 쪽에 놀러 갔다 왔는데 백명란이 워낙 좋은 게 있어서 형님 생각나서 사왔어요. 이거 소분해서 냉동실에 꺼내두고 꺼내서 드세요. 어머, 동서, 내가 백명란 엄청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진짜 고마워. 이렇게 많이 사왔어? 비쌌을 텐데. 잘 먹을게. 온 김에 백명란 파스타 먹고 갈래? 나 잘 만들거든. 정말요, 형님? 너무 좋죠. 감사해요. 안 그래도 배고팠거든요. 저도 도울게요. 동서와 저는 이렇게 사이가 꽤 좋아져서 그럭저럭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따로 있었죠. 시어머니가 어느새 동서랑 똑같이 저한테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이제서야 저한테 빌붙으면서 꼬리를 콱 내리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예, 첫째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역시나 네가 만들어준 김치전이 제일 맛있더라. 어제 내가 생각나서 해먹었는데 네가 해주는 것 같은 맛이 안 나잖아. 역시 우리 첫째 며느리가 최고야. 참. 너 내일 약속 있다면서? 내가 애 봐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내일은 동서가 봐주기로 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애 보는 거 힘드실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손녀딸 돌보는 게 뭐가 힘들어?
나 우리 손녀딸 돌보는 거 너무 좋아. 그리고 둘째 걔한테 애를 왜 맡기니? 걔가 애를 잘 키울 수나 있겠니? 그런 이상한 과거가 있는 앤데.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 나한테. 너희 어차피 사이도 안 좋았잖아. 요새는 동서랑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동서가 애도 참 잘 돌보거든요. 우리 애를 많이 예뻐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서 과거 얘기는 이제 그만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이렇게 시어머니 어찌나 저한테 살살거리던지 어색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예뻐했던 동서를 과거 일을 이유로 미워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이제 저밖에 득이 될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기만 할 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동서의 과거 일을 그만 언급하라고 한 제 경고를 가뿐히 무시해버렸어요. 제가 지나가듯 말을 했지만 진심이었거든요. 얼마 전 동서가 오랜만에 시댁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툴툴거렸어요. 아직도 동서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기는 누구 때문에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았지. 단식까지 했는데 무시하고 결혼해버린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했겠냐? 그때는 죄송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저랑 남편은 꼭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미 결혼은 한 거니까 어머니도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좋게 보게 생겼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있는데 그런 여자를 누가 며느리로 들이고 싶어 하냐? 당연히 나처럼 싫어하겠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막 했지만 그래도 동서는 최대한 꾹 참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래도 저희 곧 아이 계획도 있거든요. 아이를 낳고 나면 어머니한테도 보여드리러 자주 올게요. 저도 이제 아이를 다시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었거든요. 동서가 이쯤 말하면 그만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막말로 동서를 폭발시키고 말았어요. 참나, 애 하나 간수 못해서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놓고 감히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애를 또 낳는다고? 네 그 더러운 피가 섞인 애가 태어나면 나는 절대로 보지도 않을 거다.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또 낳아? 너도 참 대단하다. 양심이 있기나 하나. 먼저 낳은 애는 애도 아니야. 결혼은 그렇게 왜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 동서도 못 참겠는지 동서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시어머니한테 달려들어서 머리채까지 휘어잡더라고요. 말 다 했어요? 사람이 진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월을 버텨왔는데 자식 잃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봐야 이딴 소리가 안 나오지. 동서가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자 시어머니도 아프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동서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야야, 아파. 이거 안 나? 인연이 진짜 미쳤나? 왜 이래? 야, 이거 당장 나. 이거 당장 놓으라고. 그렇게 동서랑 시어머니는 서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한참을 핥히면서 싸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도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사이에 세우고 나란히 못된 말로 괴롭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서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으니까요. 사람 일이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동서가 그러고 있는 동안 저는 말 그대로 팝콘 들고 싸움 구경이나 했죠 뭐. 3년 동안 눈치만 보다가 둘이서 저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여유롭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도 시어머니에게 한 방 날리고 그동안의 서름을 날려버릴 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내 주겠다면서 저에게 비우라고 했던 친정엄마의 아파트는 제 남동생과 반반으로 나눠받게 되었어요. 저와 남동생은 아파트를 팔아서 그 금액의 50%씩 가져갔는데 엄마가 남긴 아파트가 꽤 등치가 있어서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저는 3억이라는 돈을 받고 아주 의기양양해졌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저한테 살살거리러 온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첫째야, 너 사돈 아파트 상속받았다면서? 들어보니까 그 아파트가 가격이 꽤 되던데. 그러면 너도 꽤 돈 좀 챙긴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제가 돈이 정말 넉넉해졌거든요. 그런데요, 어머니. 저한테 또 예전처럼 막말하고 못 살게 굴면 이 돈 덕을 못 보실 거예요. 혹시나 또 그러시면 고부 갈등으로 이혼한다고 하고 이혼해 버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사실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시어머니 수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딱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진땀을 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이, 그럼 내가 입 조심해야지 아무렴. 걱정 마라. 내가 너 아니면 뭐가 있겠니? 입방정 절대로 안 떨 테니까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어?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를 일절 괴롭히지 않았어요. 가끔 동서와는 아웅다웅 됐지만 그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재미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동서도 저한테 어찌나 잘하는지 이제는 마음 편히 즐겁게 지낼 수 있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입을 영구적으로 다물게 한 3억은 우리 엄마가 저를 걱정해서 마지막 선물로 주고 가신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의 묘소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엄마가 천국에서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얼마 뒤 동서는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기쁜 일이었죠. 저도 튼살 크림이랑 아이 베네 쪼고리 등 임신 축하 선물을 주면서 축하해줬어요. 동서에게는 다시 아이가 생긴 것이 정말로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툭하면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한동안 얄미웠던 동서이지만 이제는 과거의 슬픈 사연도 받아들여준 서방님이 곁에 있으니 다행이었어요. 저도 이제 동서를 보듬기로 했거든요. 두 사람의 행복을 이제는 진심으로 빌고 있어요. 이렇게 의아하기만 했던 동서에 대한 제 마음은 정리가 되었고요. 동서 또한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결같이 저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동서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랑 어울리며 클 수 있을 테니 참 좋을 것 같기도 했고요.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을 거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여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과 함께 즐거운 매일매일을 보내려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앞길도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